치매를 10년 늦추는 습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치매를 10년 늦추는 습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30년째 신경과에서 환자분들을 진료하고 있는 이승민입니다. 많은 분들이 치매를 나이 들면 당연히 오는 병이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생활 습관 하나만 바꿔도 발병 시기를 10년 이상 늦출 수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환자분들에게 실제로 권하는 뇌를 젊게 만드는 습관 7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론만이 아니라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실제 사례도 함께 전해드릴 거예요. 첫 번째 습관, 매일 30분 이상 걷기. 첫 번째 습관은 걷기입니다. 아니, 걷기가 그렇게 대단한가요? 하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걷기는 뇌혈류를 늘려주고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를 자극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진료한 75세 김모 어르신은 매일 5,000보도 채 못 걸으시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걷기 모임에 참여해 하루 30분씩 걷기 시작하셨죠. 3개월 뒤 기억력 검사 점수가 무려 15%나 올랐습니다. 또 다른 환자분인 68세 여성분은 무릎이 아파서 운동을 포기하셨던 분인데요. 물리치료사와 상담 후 실내에서 제자리 걷기를 시작하셨어요. 하루 20분씩 6개월 동안 꾸준히 하신 결과 집중력 검사에서 놀라운 개선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혈압약도 줄일 수 있게 됐고요. 과학적으로도 유산소 운동이 뇌세포의 연결망을 강화하는 것이 입증돼 있습니다. 걸을 때 분비되는 BDNF라는 뇌율의 신경영양인자가 뇌세포의 생존과 성장을 돕거든요.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 저녁이라도 집 근처를 걸어보세요. 두 번째 습관, 새로운 공부하기. 두 번째는 새로운 공부입니다. 뇌는 쓰면 쓸수록 성장합니다. 신경과학에서는 이를 신경가소성이라고 하죠. 새로운 자극을 받으면 뇌 신경세포들이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68세 박모 어르신은 은퇴 후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제가 서예를 배워보시라고 권했더니 6개월 만에 단어 회상 능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서예는 집중력, 손목 움직임, 한자 기억 등 여러 뇌 영역을 동시에 자극하거든요. 또 다른 사례로는 72세 할머니가 계시는데요. 손자가 피아노를 배우는 걸 보고 자신도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손가락도 잘 안 움직였지만 1년 후 간단한 동요는 칠 수 있게 됐습니다. 더 놀라운 건 치매 선별 검사에서 정상 범위를 계속 유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63세 남성분은 스마트폰 사용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가족과 소통하고 유튜브로 취미 영상을 보시면서 뇌가 활발해졌어요. 6개월 후 인지기능 검사에서 실행 능력 점수가 크게 향상됐습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악기, 외국어, 그림 그리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핵심은 익숙하지 않은 일을 뇌에 시키는 것입니다. 60세 이후에도 뇌는 계속 새로운 뉴런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세 번째 습관, 사회적 모임 참여. 세 번째는 사람들과의 교류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울증과 치매 위험은 함께 올라갑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12년간 추적 관찰한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감이 높은 사람은 치매 위험이 50% 더 높았습니다. 제가 아는 70대 여성 환자분은 남편을 여의고 거의 집에만 계셨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마을 합창단에 들어가면서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3개월 뒤 기억력 검사를 해보니 언어 유창성 점수가 놀랍게 향상됐더라고요. 또 다른 74세 남성분은 퇴직 후 집에서만 TV만 보시던 분이었는데요. 아파트 바둑 동호회에 참여하기 시작하셨어요. 바둑을 두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도 하고 전략도 세우면서 뇌가 활발해졌습니다. 1년 후 치매 선별 검사에서 계산 능력과 집중력이 크게 개선됐어요. 65세 여성분은 복지관 요리 교실에 참여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요리하고 레시피를 공유하고 맛도 평가하면서 여러 감각을 동시에 사용하게 됐어요. 6개월 후 단어 기억 검사에서 20% 향상을 보였습니다. 정기적으로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고 웃는 것만으로도 뇌가 깨어납니다. 대화할 때 우리 뇌는 상대방의 감정을 읽고 적절한 말을 선택하고 기억을 불러오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거든요. 이것이 바로 뇌 운동입니다. 잠깐,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알림 설정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건강한 정보를 전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습관, 뇌에 좋은 식단. 네 번째는 뇌에 좋은 식단입니다. 대표적으로 MIND 식단이 있습니다. 채소, 견과류, 생선, 올리브오일, 베리류를 자주 먹는 식단이죠. 혈관 건강이 좋아지면 뇌 건강도 좋아집니다. 시카고 러시 대학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MIND 식단을 지킨 사람은 치매 위험이 53% 낮았습니다. 특히 오메가3가 풍부한 등푸른 생선은 일주일에 최소 2회는 드시라고 권합니다. 70대 남성 환자 한 분은 이 식단을 1년간 실천하면서 혈압, 혈당이 안정되고 기억력 저하 속도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처음엔 생선을 별로 안 좋아하셨는데 고등어 구이부터 시작해서 점차 다양한 생선 요리에 도전하셨어요. 또 다른 환자분인 66세 여성분은 매일 아침 블루베리 한 줌과 호두 몇 개를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단어 기억 검사에서 17% 향상을 보였어요. 블루베리 같은 베리류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은 뇌의 염증을 줄이고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73세 할아버지 사례입니다. 평소 인스턴트 식품을 자주 드시던 분인데 며느리가 도시락을 싸주면서 현미밥, 나물, 생선 위주로 바꿨어요. 3개월 후 집중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도 있습니다. 가공식품, 튀긴 음식, 과도한 당분은 뇌 염증을 증가시키고 인지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다섯 번째 습관, 수면 패턴 안정화. 다섯 번째는 수면입니다. 수면은 뇌를 청소하는 시간입니다. 깊은 잠을 잘 때 뇌 속의 독성 단백질인 베타아밀로이드가 제거됩니다. 이 단백질이 뇌에 쌓이면 알츠하이머 치매의 원인이 되거든요. 로체스터 대학 연구진이 발견한 글림파틱 시스템이라는 뇌 청소 시스템은 주로 깊은 잠을 잘 때 활발해집니다. 매일 다른 시간에 자고 일어나면 이 청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제가 만난 60대 여성분은 수면 시간만 규칙적으로 바꿨는데 2개월 만에 단기 기억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이분은 야간 근무를 하시던 간병사였는데 퇴직 후에도 불규칙한 수면 패턴이 계속됐어요. 밤 11시에 자서 아침 6시에 일어나는 규칙을 만드신 후 확실한 변화를 보였습니다. 또 다른 69세 남성분은 잠들기 전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 때문에 수면의 질이 떨어졌었어요. 침실에서 스마트폰을 없애고 잠들기 2시간 전부터 독서를 하는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3개월 후 깊은 잠을 자게 되면서 낮에 졸음도 사라지고 집중력도 좋아졌어요. 71세 할머니는 낮잠을 3시간씩 주무시던 분이었는데 낮잠을 30분으로 줄이고 밤에 일찍 주무시도록 했어요. 처음 2주는 힘들어 하셨지만 한 달 후부터는 밤에 푹 주무시면서 기억력 검사 점수가 개선됐습니다. 하루 7시간 이상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만드세요. 수면 부족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증가시켜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를 손상시키기도 해요. 여섯 번째 습관, 혈관 건강 관리. 여섯 번째는 혈관 관리입니다. 치매의 절반 이상은 혈관성 치매이거나 혈관 문제와 연관이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방치하면 뇌혈관이 손상돼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뇌는 우리 몸 전체 혈액의 20%를 사용하는 장기입니다.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면 뇌세포에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요. 작은 뇌경색이 반복되면서 서서히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진료한 67세 남성분은 혈압이 170까지 올랐는데도 약 복용을 거부하셨어요. 6개월 후 기억력 검사에서 점수가 떨어지자 그제서야 약을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혈압이 80에서 130으로 안정되면서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어요. 또 다른 72세 여성분은 당뇨가 있으면서도 단 음식을 끊지 못하셨던 분이에요. 당화혈색소가 9%까지 올라갔는데 영양사 상담을 받으면서 식단을 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만에 7% 이하로 떨어뜨렸고 집중력과 기억력이 크게 개선됐어요. 65세 남성분은 고지혈증으로 목 혈관이 70% 좁아진 상태였는데 약물 치료와 함께 금연, 식단 조절을 병행했습니다. 1년 후 혈관 상태가 개선되면서 치매 위험도가 크게 낮아졌습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6개월마다 점검하시고 약을 처방받았다면 절대 중단하지 마세요. 혈압이 140에서 90 mmHg 이상이거나 당화 혈색소가 7% 이상이면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혈관을 지키는 건 곧 뇌를 지키는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 가족, 친구들과도 꼭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정보는 나누면 나눌수록 더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7번째 습관, 스트레스 관리. 마지막 7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과다하게 만들어 해마를 위축시킵니다. 그 결과 기억력이 떨어지고 감정 조절도 힘들어집니다. 스탠포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만성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의 뇌에서는 해마의 크기가 실제로 줄어드는 것이 확인됐어요. 반대로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사람들은 같은 나이에도 더 좋은 인지 기능을 유지했습니다. 실제로 명상을 꾸준히 한 65세 여성 환자는 집중력 검사에서 또래보다 20%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분은 남편 간병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셨는데 하루 15분씩 명상하는 습관을 만든 후 확실히 달라졌어요. 또 다른 70세 남성분은 퇴직 후 무료함과 우울감에 시달렸는데 동네 성당에서 기도 모임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규칙적인 기도와 명상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으면서 기억력도 개선됐어요. 68세 여성분은 손자 돌봄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했는데 취미인 원예 활동을 늘렸습니다. 매일 30분씩 화분을 돌보고 정원을 가꾸면서 스트레스가 줄어들었고 6개월 후 집중력 검사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63세 남성분 사례입니다.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불면증까지 생겼던 분인데 퇴근 후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산책하는 습관을 만들었어요. 3개월 만에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기억력도 회복됐습니다. 명상, 기도, 호흡법, 좋아하는 취미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일정 시간을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루 10분이라도 좋으니 깊은 호흡을 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스트레스 관리는 단순히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뇌를 보호하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치매는 미리 준비하면 늦출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7가지 습관 중 단 하나라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뇌 건강은 하루아침에 지켜지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의 힘이 10년 뒤를 바꿉니다. 그런데 잠깐, 예방도 중요하지만 조기 발견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너스로 치매 초기 신호 10가지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 초기 신호 10가지. 첫째, 새로운 정보를 기억하기 어려워집니다. 방금 들은 이야기를 까먹거나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경우가 늘어나요. 둘째, 계획을 세우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익숙했던 요리 레시피를 따라하지 못하거나 가계부 계산이 힘들어집니다. 셋째, 일상적인 일을 완수하기 어려워집니다. 직장에서 하던 업무나 집안일을 끝내지 못하는 경우가 잦아져요. 넷째, 시간이나 장소에 대해 혼동합니다. 오늘이 며칠인지 모르거나 어떻게 여기에 왔는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다섯째, 시각적 이미지나 공간 관계를 이해하는 데 문제가 생깁니다. 거리감을 잘못 판단하거나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못 알아봅니다. 여섯째, 말하기나 글쓰기에서 단어 사용에 문제가 나타납니다. 적절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거나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일곱째, 물건을 둔 곳을 잊어버리고 다시 찾는 능력을 잃습니다. 안경이나 열쇠를 이상한 곳에 두고 어떻게 거기 갔는지 추적하지 못해요. 여덟째, 판단력이 감소합니다. 사기꾼에게 속거나 부적절한 옷차림을 하는 경우가 늘어납니다. 아홉째, 직장이나 사회활동에서 물러나기 시작합니다. 취미활동을 그만두거나 사람 만나는 것을 피하게 됩니다. 열째, 기분이나 성격의 변화가 옵니다. 평소와 달리 의심이 많아지거나 우울하고 불안해하며 쉽게 화를 냅니다. 중요한 건 이런 증상이 나타났다고 무조건 치매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스트레스, 우울증, 약물 부작용 등 다른 원인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신호들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지속된다면 반드시 신경과 전문의와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조기 진단이 빠를수록 치료 효과도 좋고 진행 속도도 늦출 수 있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치매는 부끄러운 병이 아닙니다. 당당히 검사받고 치료받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